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오늘은 삐딱선 정신 대신에 제 입이 칭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왜 그래요? 또 갑자기 긴장되게? 아니, 어제 제이비가 청와대가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랑 김한규 정무비서관 임명한 것을 두고 이준석 효과 따라하기 아닐 거다. 인사검증에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네. 시기를 봐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오, 딱 맞췄어요. 그래요?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표창원의 뉴스와이킥에 출연을 해서 두 젊은 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은 2달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맞추고 말 성질의 문제가 아닌데. 예. 그렇잖아요. 겸손은 없군요. 그쪽을 살려서 아니 겸손해서 말이에요. 겸손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을 살려서 오늘도 제대로 된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벌써 또 아침 인사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황교안 전 대표 만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벌써 기대가 된다. 두 분의 만남이. 와,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그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는데. 네. 네, 날카로운 질문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0 하나님이 7시 5분 아침 식탁엔 늘 4명이 함께합니다. 제이비와 더막가 우린 가족입니다. 만난 소식 톡 쏘는 후식 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네, 표현 좋습니다. 네, 가족 좋네요. 자,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치견제학이라는 새 코너를 선보였죠. 네. 당 안과 박을 가리지 않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견제구가 기대되는 코너였는데 사실 요즘 김재원 최고의 견제구는 이준석 대표를 향하는 게 좀 많긴 합니다. 본인 입으로 비주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네, 어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이준석 대표가 받아쳤어요. 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식구로 보호 대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 말 확장된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 차원이다. 아직 경거망동하기는 어렵고 엑스파일을 입수해도 살펴볼 조직이 딱히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왜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 비단 주머니 3개를 운운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와는 다르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는 거. 그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다른 건지 맥락이 같은 건지는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그때 입당하면 보호해주겠다? 입당하면이라는 조건이 걸렸던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꼭 다른 얘기도 아니고. 네. 그러죠. 네. 아무튼 입당 조건이 비단 주머니 3개라고 하니까. 예. 입당하면 줄지 말지 이것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스타는 짠하고 늦게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복당을 코앞에 둔 홍준표 의원은 한국 정치사에서 펑 하고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2사람뿐이다. 그것도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네. 꼬집었거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재적 경쟁 상대에 대한 견제구? 제가 최근에 들었던 홍준표 의원의 말씀 중에서는 네. 가장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표현 하나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잡을까요? 펑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탕 하고 나타났었죠. 총 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예. 아이고 디테일하시군요. 예. 섬세하시네요. 네. 자, 뽕이냐 짠이냐 펑이냐 이런 말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당할지 요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엑스파일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어제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그 내용 먼저 듣고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야권 인사가 받다고 주장하는 의혹 문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불과 하루 만에 바꿔 진화에 나섰습니다. 출처불명의 괴문서라면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그리고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체와 진위에 대한 공방보다는 정치 공작 의혹을 강조해 이번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저는 분명히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당신들 대비해라 라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지금도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뉴스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죠. 네.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불법 사찰, 정치 공작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왜 입장을 바꿨을까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문건이 있다고 주장한 장성철 소장의 말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2개의 문건 가운데 4월에 작성된 문건은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네. 6월에 작성된 문건은 여권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걸 이제 어떤 그 디딤돌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권이든 기관이든 작성 주체가 그쪽이라면 이건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사찰 이런 표현을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자,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어제 아침에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권에 탄압받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그래서 프레임을 만약에 이렇게만 짠다면 자신한테 꼭 불리할 건 아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런 대로 분석을 하고 약간 여기서 이제 그 비틀어 가지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설정하는 불법 사찰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기준이요? 예, 다시 그러니까 단지 그 작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보 수집의 방법과 그 결과로 기재된 내용의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불법 사찰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이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죠.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불거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기억하시죠? 네. 이게 떠오르기 때문인데 당시 검찰 쪽에서 이건 사찰 문건 아니라고 강력히 받아쳤거든요. 그랬죠. 그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정리한 건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나온 걸 그러니까 다 정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검찰이 주장했다. 이때는 윤석열 총장 시절이었죠. 자, 이걸 또 그 먼저 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참고할 점이 있는데 장성철 소장은 어제 이 문건에 금융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기관이 개입돼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도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특정 권력이 개입해서 미행, 도청, 계좌 추적한 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특정 권력이 개입해서 미행, 도청, 계좌 추적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불법 사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설정하고 있는 불법 사찰의 기준이 뭐냐?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이번에는 장성철 소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기관 개입은 이야기하면서 또 특정 권력 개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기관 개입은 얘기하고 특정 권력 개입은 아니다. 도대체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소송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한데 근데 지금 제이비가 그 판사 사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촌철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브레인 박님이 자기가 작성해 관리한 판사 성향 문서가 사찰이겠지요. 그거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기준점을 좀 정확히 잡자. 쓸데없는 논란 피하려면 확실하게 먼저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불법 사찰이 아니네 논란을 최소한 빈 논란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요. 팬킹라이킹님은 태산처럼 신중하게 하루 만에 태세가 바뀌었네요. 차차 알게 되겠죠. 네. 라고 해주셨고요. 김씨님은 파일을 주겠다는데도 노노 윤석열 전 총장은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조간에 단독으로 올라온 내용도 있긴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는 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제 그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파일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뭔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장모 연루 가능성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멘트가 나왔고 동시에 장모 측에서도 멘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장모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힌 게 안 있지 그래도 않습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멘트의 초점이 달라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의 멘트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다음에 장모 연루 여부에 대한 어떤 다시 말해서 그 의혹의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자신이 총장으로 있을 때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지켰다. 그 선에서의 멘트였고요. 네네. 윤석열 그 장모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는 연루된 바가 없다. 개입된 바가 없다라고는 의혹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다시 말하니까 좀 정리가 되죠. 네네.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다만 총장 재임 시절에 내지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에 내가 그러면 어떤 그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장성철 소장이 파일을 줄게.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혹에 대한 해명 주체가 윤석열 전 총장 그렇죠. 쪽이 내용에 되어버려요.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죠. 내용에 대한 해명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안 네.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러니까 포인트를 달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안 봤을까요, 근데? 본인이 엑스파일? 알 길이 없죠. 7767님이 엑스파일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그게 X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제보는 쌓이지만 엑스파일 작성과 민주당은 상관없다. 이렇게 또 선을 확실하게 그으면서 네.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이비 말대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내용보다는 출처 쪽에 지금 그렇죠. 누가 작성했느냐 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네. 자, 요 대결이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하루 자고 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좀 그리고 여기서 예. 잠깐 이재명 지사가 나름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훈수를 뒀던데 예. 언중유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본인의 경험이 여기는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만 차이는 하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발가벗느냐, 발가벗겨지느냐. 아하. 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또 다른 대선 주자 관련한 거네요. 감사원 6급 이하 직원 모임인 실무자 협의,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노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감사원 노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실무자 협의회가 어제 최재형 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 대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까 우려된다. 그러면서 직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최재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고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다. 이런 거예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감사원이 어젯밤에 바로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가 원장을 면담한 건 맞다. 하지만 실무 직원의 처우 개선이나 애로 사항에 대한 면담이었고 감사원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 전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글쎄, 그것도 근데 저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한 해 만에, 그래서 그러니까 7월에 중대 결심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근데 실무자 협의회가 면담을 해서 처우 개선을 이야기를 한다? 이 상황상 그게 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보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사퇴를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할지 말지 모르는 원장인데 그 원장에 가서 처우 개선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앞뒤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뭐 이런 해명 자료가 나왔다니까 그건 검증 대상에만 일단 좀 올려놓는 걸로 하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픽했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 이 조직은 어떻게 그러면 바라볼 거냐? 감사원이 그렇죠. 감사원 그러니까 내부 조직에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설이 나왔을 때 뭐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정파별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고 그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하죠. 그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가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어찌 본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의 모습일 수 있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떠올렸던 게 그러면 검찰 조직은이라고 하는 후속 질문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조용해요. 거의 얘기가 없어요. 딱 한 검사가 이야기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게시판에 올렸던 거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티에. 근데 그다음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분은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까 논리가? 그런 이건 형식 논리 아닌가요?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그분의 선택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국민한테 익숙하듯이 자기들도 익숙한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요. 네. 어쨌든 관심은 최지영 감사원장이 오늘 광주를 갈지 말지 이것도 또 주목이더라고요. 네, 광주 보훈병원인가? 그렇죠. 네, 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조가는 또 예정대로 간다 그래가지고 네. 과연 가면 이게 공식 일정의 마지막이 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가장 최 원장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래요. 네, 근데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아버지의 뜻을 꺾고 들어갈지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얼마 안 남은 것인가 뭐 어떻게 그 결정할지 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예. 제이비한테 전망은 안 물을게요. 네. 자, 제이비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그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도 그 노동자들이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3일날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24일날 그냥 정상 출근 시켰고요. 예. 저희는 확진자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정상 출근시켜서 바로 일을 시켰다고요? 네. 그때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상 출근 시키고 그날 24일날 출근했더니 약간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예. 저희들을 야외로 다 몰아놓고 관리자가 지금 호명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라고 보내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저희 인원들한테는 좀 밀접 접촉자가 아니니까 안전하고 방역 또한 철저하게 해서 아무 걱정 없으니까 일해도 된다고 하면서 작업장으로 보낸 거죠. 네, 이 인터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딱 1년 전이에요. 네. 작년 6월에 했던 인터뷰인데 이게 뭐냐면 단기 계약직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 일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지난해 5월에 물류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네네. 근데 이어서 남편과 자녀까지 감염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기저질환이 없던 남편은 저산소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 노동자는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가 돼버렸어요. 네. 남편은 여기에 직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쿠팡은 지난 4월에 이 여성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단기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 네. 자 그러면 남편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치료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 노동자가 이야기를 했고 몇 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쿠팡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협상은 결국 결렬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은 결국 소송을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노동자 당사자뿐입니다. 아마도 쿠팡 쪽은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직장에서 시작해 가족까지 감염되는 감염병의 특수성은 어떻게 그럼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건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네. 요 점만 확인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쿠팡의 도의적인 책임의 문제인데 뭐 이런저런 논리 될 것 없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하자 쿠팡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직 소방관 가족은 평생 지원할 거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인근 주민들도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회사 작업장에서 시작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박정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와 성의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여론의 어떤 관심과 여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회사가 법률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촌철님들의 반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재용님, 세상에 평등한 저울은 언제쯤 올까요? 해주셨고요. 다솜이 엄마님, 요즘 쿠팡이 대세네요. 최악으로. 아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